상징적인 황금 감자튀김부터 고장난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 비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치킨 너겟,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맛볼 수 있는 황금빛 바삭한 한입. 심지어 학교 급식 메뉴에도 등장하죠. 치킨 너겟이 실제로 닭고기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치킨 너겟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한 샘플은 40%, 다른 샘플은 50%의 고기만 함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지방, 결합 조직, 뼈, 가시 같은 것들이 한입 가득 들어있었어요.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에서 고기를 갈아서 너겟을 만들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닭고기 부위들을 동그랗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방법이 더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레스토랑에서 치킨 너겟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모든 너겟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더 많이 가공될수록 비타민 B6와 B12 같은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손실돼요. 씁쓸한 진실은 회사들이 혼합 페이스트에 나트륨 같은 물질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더 나은 풍미를 얻기 위해 첨가돼요. 너겟을 맛있게 만드는 성분 중 하나죠.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크푸드에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체인점에서는 너겟을 튀김 반죽에 담그고 경화유에 튀겨서 판매합니다. 건강에 대한 청신호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들이 황금빛 색조를 잡는 방법이에요. 너겟에 추가 재료를 넣는다면 구운 치킨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운 치킨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강조하는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구운 치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죠. 여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적용돼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의 치킨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이러한 제품에 건강, 천연, 100% 닭가슴살이라는 라벨을 붙여 광고함으로써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는 고기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요. 또한 이러한 첨가물은 고기를 더 쉽게 조리하고 냉동 및 운반하고 나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잃지 않고 재가열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모든 첨가물의 단점은 닭가슴살의 영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나트륨입니다. 패스트푸드 샘플에는 집에서 조리한 닭가슴살보다 7배에서 10배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었어요. 치즈버거가 먹고 싶지만 스스로 안 돼! 하며 덜 해로운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일부 치킨 샌드위치는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을 곁들인 치즈버거와 나트륨 함량이 같거나 더 높아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산염 첨가제예요. 이 첨가제는 단백질이 더 많은 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즉 샌드위치에 흰 살코기에 육즙이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성분표에 포스가 포함된 단어는 인산염 첨가물이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구운 닭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과 전분입니다. 확실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옥수수 전분, 설탕, 메가 이런 것들은 구운 닭가슴살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번과 튀김에도 설탕이 들어있죠. 어디를 봐도 설탕이에요. 집에서 조리한 치킨은 탄수화물이 0g입니다. 하지만 연구 샘플에는 설탕이 첨가돼 있었고 닭가슴살의 칼로리 중 최대 10%가 설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KFC와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는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들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재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많은 것을 해독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맥도날드 웹사이트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튀김 기름에 쇠고기 향을 첨가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리사와 레스토랑 사이에서 알려진 관행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오리 지방을 향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감자튀김 애호가라 감자튀김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추가할게요. 안타깝게도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짭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매일 최대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럼 맥도날드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의 나트륨 수치는요? 최소 400mg입니다. 버거킹의 클래식 감자튀김은 732mg, 파이브가이즈는 962mg으로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아요. 다음번에는 직원들에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급한 상황이지만 배가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 확인해서 특정한 사람과 같이 타는 걸 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경우를 위한 열쇠 구멍이에요. 케찹, 소스병,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향신료는 안에 남은 걸 꺼내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맛있는 향신료를 꺼내기 위해 치고 흔들고 안을 찌르죠. 다행히도 그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라벨이 병을 두드려야 할 위치를 나타내요. 소스는 중력으로 인해 수고를 덜어줘서 더 쉽고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나무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목적은 성가신 곤충을 물리치고 옷을 갉아먹는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살충과 살균을 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타이핑 기술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F와 J키 하단에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를 쳐다볼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손가락으로 올바른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창문의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비행기의 기압에 도움을 줘요. 창문 자체는 사실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서 김이 서리는 걸 막아서 비행 중에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비행기 창문은 원래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압력의 변화로 계속 깨졌었죠. 둥근 창문은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사고에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줘요. 모든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어분들, 카트리지를 맛보려 했던 분들은 그게 쓴맛이 난다는 걸 알 거예요. 제조사들은 스위치 카트리지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경향이 있는 어린 플레이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쓴맛을 추가했어요. 그 쓴맛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로 만들어졌어요. 피부에 사용되는 제품들로 채워진 화장품 용기에는 비밀번호가 찍혀 있어요. 이건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서 피부를 손상시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줘요. 펜 뚜껑 끝에는 구멍이 있어요. 펜을 숨쉬게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숨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수업이나 직장에 앉아있는데 뚜껑을 씹고 있다가 우연히 그걸 삼켜버려서 목에 걸렸다고 해도 안심하세요. 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생각했거든요. 자동차나 다른 형태의 지상 교통수단으로 여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를 빨대로 마시려고 할 때 때때로 그게 꽤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캔의 뚜껑을 돌려 빨대가 쉽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수월하게 마셔보세요. 새 옷을 살 때 항상 여분의 단추와 약간의 천이 딸려와요. 항상 먼저 찢어지는 부분을 수리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사실 이 천은 여러분이 실수로 새 옷을 망치지 않도록 세탁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혼자 먹을 양의 파스타 양을 스스로 가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물을 빼내기 위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안에 큰 구멍이 뚫린 스파게티 숟가락은 사실 여러분이 요리하기 전에 익히지 않은 파스타를 안에 넣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줘요. 새 신발은 늘 이상한 작은 봉지와 같이 와요. 실리카 겔이죠. 신발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겔은 곰팡이가 자라는 걸 막고 공기 중의 수분을 줄이기 위해 거기 있어요. 실리카 겔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화학작용이 수반되는데 습도의 50%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그걸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에 전자기기를 건조시켜야 할 때 쌀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운전 중 야간에 보는 건 어렵지만 뒤에 있는 운전자가 하이빔을 비추는 건 더 최악이죠. 백미러 하단에 탭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각도가 바뀌어요. 하나는 주간 운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간용이에요.
뒤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하이빔을 끄는 걸 잊어버렸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비록 스크루 드라이버가 여러분의 손에 맞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끔 풀기가 너무 어려운 나사들이 있죠. 또 손잡이는 귀찮은 나사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가할 수 있게 링 스패너나 렌치 안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의 판 덮개는 발이 끼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길게 삐죽 튀어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숨겨진 잠금 장치가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건 손잡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 덕분이에요.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사실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청소하기도 쉽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더 안전합니다.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방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일반 플라스틱 우유통에는 한쪽 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통 안에서 팽창하면 확장되고 오목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또한 만약 우유를 저장하기 위해 얼리고 싶을 때 우유가 얼면 부피가 더 커져서 통이 팽창하게 돼요. 화장솜 팩에는 갈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요, 팩을 풀었다가 다시 조일 필요가 없어요. 팩의 하단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찢으면 화장솜을 뽑아 쓸 수 있어요. 바나나는 매우 빨리 검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나나를 더 오래 보관하려면 줄기 부분에 비닐랩을 감아서 며칠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감자튀김은 소스나 케첩과 가장 잘 어울리지만 소스가 팩에 담겨 있다면 부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다음번엔 감자튀김 상자 위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바깥쪽으로 뒤집으면 소스를 위한 편리한 임시 접시가 생깁니다. 어떤 볼펜은 그 기능이 불분명한 작은 구멍이 옆면에 있어요. 사실 이건 환기 시스템입니다. 구멍이 없으면 잉크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펜 끝으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현대의 조종사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조종사들은 눈부심과 낮은 온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색이 있는 고글을 썼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우리가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선글라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가벼운 금속 프레임 덕분에 언제든 쓰고 벗을 수 있었고 녹색 색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게다가 그 상징적인 녹색 렌즈는 15%의 빛만 통과시킵니다. 눈물방울 모양은 조종사가 아래쪽에 눈부신 빛에 앞이 안 보일 위험 없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정장 코트의 옷깃에 이유 없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추구멍은 한때 실제 용도가 있었습니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은 꼭대기까지 단추가 달린 높은 칼라가 달린 옷을 입곤 했어요. 특히 더운 날에는 옷깃에 단추를 풀어서 긴장을 풀곤 했습니다. 그 옷의 가슴 윗부분은 접힌 두 개의 플랩을 형성했어요. 이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입는 양복 코트의 모습이 됐습니다. 단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단추구멍은 과거의 표시로 제자리에 남아있어요. 많은 아웃도어 자켓, 특히 스포츠 자켓은 가슴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포켓이라고 하는데 19세기 초에 악명 높은 프랑스 지도자와 관련이 있어요. 초상화에서 그는 종종 가슴 높이에서 한쪽 손을 자켓 안에 넣고 있는 모습인데 이 포즈가 덕분에 매우 잘 알려지게 됐어요. 나폴레옹 주머니는 그가 손을 놓은 곳에 있지만 요즘은 지도나 간식을 쉽게 보관하는 데 주로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딱 맞습니다. 주철 냄비 바닥에 있는 링은 천연가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요리를 하기 위해 주로 나무 난로를 사용했을 때였어요. 나무 통나무를 다른 칸으로 태운 다음 음식을 데우기 위해 냄비와 팬을 그 위에 놓았어요. 프라이팬 바닥에 있는 링은 프라이팬이 약간 위로 올라가서 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은 디자인적인 특징이 아니었어요. 사실 결함이었어요.
주철로 냄비를 만들 때는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냄비가 스토브 위에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링이 역할을 해요. 링이 없으면 바닥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갈아야 하는데 그러면 냄비의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갈았을 때 링이 완벽하게 평평해지고 흔들림이 사라져요. 사용자들이 마우스 없이 맥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커맨드 키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름은 애플키였지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 이름을 남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결정은 또한 대체 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잡스는 회사의 상주 비트맵 아티스트 중 한 명에게 명령의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를 찾는 작업을 맡겼어요. 그렇게 고안된 모양, 상징적인 프레첼 디자인은 북유럽 지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캠프장을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양초용 라이터는 그 안에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안에 일반 라이터와 스파크가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돕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과 야채 라벨에는 생산된 국가와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8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나 채소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숫자가 9로 시작한다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상품은 보통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 봉지 바닥에 있는 여러 색깔의 동그라미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인쇄되어 있는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에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데 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놓고 머리를 뒤로 기대죠? 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둥근 부분이 턱 아래에, 양 끝은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잘 잘 수 있겠죠? 말꿈 모양의 자석은 자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남극을,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작동하여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없이도 먼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1268년 로저 베이커는 처음으로 광학 목적을 위해 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틀에 끼워진 돋보기 렌즈는 당시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독서할 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져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남게 되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낚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계, 열쇠 등 무엇이든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탄산음료 캔 뚜껑에 뚜껑을 뒤집어 칵테일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파란색 반쪽은 원래 잉크를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미 집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실 수 있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 일상적인 물건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물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유행했던 단발 헤어스타일 때문에 영어로는 바비핀이라고 불려요. 유행은 사라졌지만 핀은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핀을 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에 핀이 걸리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나 버스를 탔는데 검은 테두리에 질감이 있는 검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아마 디자인 때문에 이 점을 창문에 찍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터널을 칠했을 때 건축가는 이 국제적인 오렌지 색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색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키보드 뒤에 달린 다리는 손목을 더 잘 놓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타자를 칠 줄 모를 때 글자와 숫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의 색깔은 맛이나 매운 정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추가 작을수록 더 매울 거예요. 매운맛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감싸고 있는 하얀 막에서 나오는 거고요. 토블론 로고의 산속에는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동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곰이 베른의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만들어낸 곳이죠. 토블로는 또한 창립자의 성 토블러와 꿀과 아몬드로 만드는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토론을 합친 것입니다. 컵라면 아래의 공간은 이동 시 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중간 완충 장치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보호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면을 더 빨리 부드럽게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볼펜 마개의 구멍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목적이 있어요. 바로 환기장치 역할을 합니다. 잉크가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죠. 펜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기압이 생성되어 잉크가 촉에 쉽게 유압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이클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 중 하나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의 로고에는 O, U, R을 합치면 자전거 선수가 됩니다. 주유소 노즐 상단에 있는 금속 받침대는 사고에 대비해서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덜렁이가 실수로 노즐이 여전히 기름구에 꽂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출발한다면 자석 받침대가 분리되어 주유 펌프의 어떤 부분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웬디스 로고는 크리에이터 데이브 토마스의 딸을 보고 디자인된 거예요. 딸의 별명에서 따온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고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웬디의 옷깃에는 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 식당은 다른 식당보다 더 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었죠. 특히 외국에서 출구로 나갈 때 적당한 차선을 찾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출구 표지판이 어느 도로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차선을 타시면 됩니다. 어떤 치약은 봉인이 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봉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호일은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치약 뚜껑을 보면 윗부분에 작은 뿔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토스티토스의 로고 바로 가운데에도 비밀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고 중앙에 있는 이 T는 살사 한 그릇을 먹으며 토스티토를 즐기는 두 사람을 닮아있죠. 빨간색 살사 그릇은 아이의 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자유의 여신상은 16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등대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맨하탄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1901년부터 등대의 역할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도시의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성화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6년에 사고로 자유의 여신상의 성화에 손상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영영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매트리스에 부착된 처벌 법률에 의해 제거하지 않음이라는 태그는 소비자가 제거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거나 제거 시 보증이 무효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900년대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의 충전재로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구나 옷 등 정말 아무거나 사용했다고 해요. 그때는 별일이 아니었죠. 나중에 엄격한 법률이 만들어져 재활용 재료가 새 것인 것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태그를 달게 된 거예요. 토요타의 로고는 그냥 아무 고리를 조합한 것이 아니에요. 겹쳐있는 세 개의 타원은 고객과 토요타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롤의 재료는 김, 밥, 오이, 아보카도, 맛살입니다. 하지만 맛살은 게살이 전혀 아니에요. 맛살은 가짜 게살입니다. 게 대신 흰살 생선과 설탕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혼합물을 가열하고 눌러 모양을 만듭니다. 비츠의 로고는 빨간색 원 안에 소문자 B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원은 인간의 머리를 나타내며 B는 헤드폰을 뜻합니다. 차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점은 프리츠라고 합니다. 이 프리츠는 제조 과정에서 앞유리의 검은색 에나멜 초콜릿 박스 트레이의 작은 구멍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습니다. 초콜릿 근처에 구멍을 누르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튀어나오죠. 어떤 초고층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는 빈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높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몇몇 초고층 건물은 세울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빈층이 있다면 층수를 늘리거나 건물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건물 높이를 높여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텅 빈 층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자 셔츠의 단추가 왼쪽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녀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단추를 왼쪽에 달면 셔츠를 입히기가 더 쉬웠죠. 그래서 왼쪽에 달린 단추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큐티클은 목적이 있으니 제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큐티클은 손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큐티클이 없다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 옷걸이와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옷의 맵시를 살리는 것 외에도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주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 구멍은 실제로 비상시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 시에 사용하는 열쇠 구멍입니다. 여러분의 청바지에 달린 동그란 모양의 단추는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당겨지거나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바지의 가장 약한 부분에 다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 왕관의 뾰족한 모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가시는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추가된 거예요. 여행 가방에는 지퍼 손잡이가 2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잡이 2개를 연결해 자물쇠를 달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냄새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썰고 손가락 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제거될 거예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고요.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핸드폰을 충전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충전될 겁니다. 남성용 셔츠는 뒷면에 고리가 있어서 구김 없이 탈의실 고리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바셀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에나멜 가죽 신발의 흠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아요. 또 반짝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트렁크에는 혹시 실수로 안에 갇혔을 때를 대비한 비상 걸쇠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죠. 이유는 묻지 마세요. 더듬더듬 위치를 찾아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토스터기 바닥에는 제거할 수 있는 비밀의 판이 있습니다. 성가신 빵 부스러기들을 청소할 수 있죠. 노트북 키보드를 보세요. 다른 키와 달리 F와 J에만 혹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을 최적의 타이핑